안녕하세요. 소피의 2시 서재입니다. 오늘은 김승우 작가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다가 올해 생각하게 됐던 문장 몇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이 많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신의 가치가 이 우주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지 못한다. 이제 세상이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믿는 거를 따라가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실천하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벽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이제 분명 나의 의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을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공유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과 딱 결합이 되면 정말 최적의 조건이고 선택이겠지만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이제 다시 다른 선택으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물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느냐 보다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이제 달리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결정해서 그거를 행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도 이제 나에게 자가 체크인을 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이제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는 것, 이제 그 자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런 문장도 인상이 깊었는데요. 힘이 강하다는 것은 외적인 덩치나 자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맞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내적인 결심을 말한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힘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힘이라고 하면 권력이나 위치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 것 같거든요. 이제 특히 제가 신입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이 조직에서 가장 위고 이제 내가 가장 뛰어나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군가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작게 만들면서 이제 나의 우월감을 보이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괜히 내 의견을 말했다가 눈에 띄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조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캐나다 직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물론 캐나다도 조직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사회복지 분야의 조직이라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걸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일처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낼 때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또 그런 태도 자체가 업무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캐나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사람들이 가끔 어딘가로 떠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에 어쩌면 하나의 도피처 같은 마음으로 캐나다에 오게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었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도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저는 결국에는 어디에 있느냐 보다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변화에 대한 생각입니다.
변화하고 싶은 마음 자체도 나의 의지이고 그 마음 역시 존중받아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해외 경험도 있고 환경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변화라는 것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잘못된 성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변화에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의 신중함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또 그 상황 자체, 그 성향 자체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말이 어떻든 뭐 너는 10년이나 여기 일했는데 뭐 어디 다른 데 알아볼 생각 없어?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꾸준함이나 그런 신중함의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이유로든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돼서 이 조건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환경이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나만의 이유로 자신의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20대가 힘든 이유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알지 못한 채 뭐 직장 동료가 하는 선택, 친구가 하는 선택, 가족들이 얘기하는 선택 그런 거를 들으면서 이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문장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피의 2시 서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